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저 시골 할머니가 건물 두 채 주인이라고요? 낡은 외투, 구부정한 허리, 말 수 없고 늘 미안하다는 듯 웃던 시어머니, 며느리 지은의 눈에 그녀는 그냥 가난한 시골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지은은 몰랐죠. 그 할머니의 통장에 27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이 그 조용한 눈에 기록되고 있었다는 걸요. 어머님, 설거지 좀 하세요. 전 피곤해 죽겠어요. 저녁이 끝나자마자 지은은 소파에 드러누워 휴대폰만 만졌어요. 70대 시어머니 이영자 씨는 천천히 일어나 싱크대 쪽으로 향했죠. 아, 어머님. 물 떨어졌네. 마트 가서 사오세요. 지갑은 여기요. 던지듯 내민 지갑 안엔 10,000원짜리 한 장만 있었어요. 물만 사오세요. 거스름돈은 그냥 어머님 용돈 쓰시고요. 한겨울 칼바람이 부는 날 얇은 외투 하나 걸친 영자 씨는 묵묵히 밖으로 나갔어요. 잠시 후 남편 재훈이 집에 들어왔죠. 여보, 엄마는? 물 사러 보냈어. 이 추운 날씨에? 엄마 무릎도 안 좋으신데. 아, 좀 평생 농사 지으셨잖아. 이 정도 추위쯤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집에서 노는데 심부름 하나 못해? 재훈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저 입술만 깨물었죠. 손이 시려운 상태로 물을 들고 돌아온 영자 씨. 어머님 왔어요? 화장실 청소도 좀 해주세요. 저 오늘 바빠서 못했거든요. 지은의 명령에 영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만 더 보자. 끝까지 이 사람 본성을 보자. 20년 전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땅 몇 필지. 그걸 팔아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사람. 단 하나 남편이 절대 팔지 말아던 산자락 땅만큼은 끝까지 손대지 않았어요. 그 땅이 3년 전 신도시 개발에 포함되면서 보상금이 무려 27억이 된 거예요. 하지만 영자 씨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 됨됨이는 돈 있을 때와 없을 때 둘 다 봐야 한다. 통장은 방 깊숙한 서랍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죠. 며칠 후 지은의 친구들이 집에 왔어요. 언니 집 진짜 좋다. 그때 부엌에서 앞치마를 한 영자 씨가 나왔어요. 어머님, 커피 좀 타주세요. 친구들 왔잖아요. 그래, 알았다. 영자 씨가 부엌으로 돌아가자 친구가 슬쩍 속삭였어요. 언니, 저분이 시어머니 맞아? 가정부 같아. 지은은 피식 웃으며 대놓고 말했어요. 엄마, 아니야, 우리 집에서 엄마 역할은 없어. 그냥 집안일 해주시는 분이지 뭐. 영자 씨가 들을 만한 거리였어요. 친구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죠. 커피잔을 들던 영자 씨 손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그대로였어요. 대신 눈빛만 아주 천천히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은아 용돈 좀 줄 수 있니? 약을 좀 사야 해서. 용돈이요? 어머님 지난달에 드렸잖아요. 어디다 그렇게 쓰는데요? 지은의 목소리는 의심과 경멸로 가득했어요. 저희도 애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죽겠는데 어머님까지 챙기기는 부담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랑 한 집에 사는 게 제 인생에서 제일 스트레스예요. 영자 씨의 손이 달달 떨렸어요. 지은은 이어서 말했죠. 요양원 진짜 좋아졌다던데요? TV도 있고 식사도 잘 나오고 어머님 거기 가시는 게 우리한테 훨씬 편해요. 나는 아들 곁에 있고 싶은데 그게 우리한테 너무 큰 부담이라니까요.
영자 씨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드디어 서랍을 열었어요. 잔액 27억 원. 그래, 이제 충분하다. 다음 날 영자 씨는 은행에 갔어요. 어머님, VIP 창구로 오세요. 저희가 잘 도와드릴게요. 창구 직원의 밝은 목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컸어요. 순서를 기다리던 동네 아주머니가 입을 벌리고 쳐다봤어요. 어머머, 영자 씨가 VIP실로 왜 들어가요? 영자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 동네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내일이면 지은 귀에도 정확히 들어가겠지. 집에 돌아오자 지은은 평소처럼 명령하려고 했어요. 어머님, 오늘도. 그 순간 영자 씨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지은이 처음으로 느꼈어요. 지은아, 네 어머님? 앞으로는 모든 게 달라질 거다. 영자 씨는 방으로 들어가며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지은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휴대폰을 만지며 잊어버렸죠. 하지만 몰랐어요. 내일 아침 자신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 가난한 줄 알았던 시어머니, 아무 힘도 없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 하지만 그녀의 손엔 27억보다 더 큰 힘이 있었어요. 그녀가 견뎌낸 모든 모욕, 모든 무시, 모든 상처를 기억하는 조용한 눈. 그리고 지금 그 침묵이 반격이 되려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그걸 깨닫는 순간은 바로 내일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현관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된다. 우편함을 열자 흰색 두툼한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봉투 겉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이영자 전세 계약 종료 통보. 지은은 눈살을 찌푸렸다. 뭐야, 어머님이 뭘 종료해?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또 다른 봉투를 보는 순간 그 표정이 서서히 굳기 시작했다. 편지엔 단 한 줄씩만 적혀 있었다. 지은아, 내가 내게 던졌던 말들 이제 돌려줄 때가 됐다. 시어머니 명의로 전세 살던 집을 비워주기로 결정했다는 통보였다. 급하게 어머니를 찾아 현관문을 열어보니 엘리베이터 앞에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다. 구부정했던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옛날 낡은 외투 대신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다. 어머님, 어머님, 잠깐만요. 지은은 거의 울먹이며 뛰어갔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여기서 나가지 마세요. 지은은 결국 끼익 열린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제발요, 제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자 씨는 천천히 돌아봤다. 그 눈빛은 어제까지의 그 눈빛이 아니었다. 냉정했고 단단했고 철저히 끊어낸 사람의 눈빛이었다. 지은아, 네 어머님. 그동안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줄게. 그리고 단 한마디. 나는 더 이상 내 시어머니 아니다.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내려갔다. 그날 오후 재훈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아들아, 나를 찾지 말거라. 내 집안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재훈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지은은 눈물범벅이 된 채 현관 바닥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칠흑 같은 정적만이 흐르는 집. 그 집에서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없었다.